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의 윤성민입니다. 최근에 사실 또 마케팅 문의가 많아서 이제 마케팅 문의하는 거와 마케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문의하는 게 또 많아서요. 제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재밌는 거를 요즘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마케팅보다 개원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제 개원한 원장님들이 또 잘하다 보니까 고객이 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일들이 생겨서 마케팅을 의뢰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들이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변한 것 같아요. 계속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군가가 사실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브랜드가 떨어져서 또 다른 리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온라인 마케팅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첫째는 당연히 노출이 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키워드 물어볼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모바일에 보통 우리는 이제 검색량이 모바일이 한 70%, PC가 한 30%니까 이제 모바일로 검색해 보면 되겠죠.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뜨지 않으면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막 넘기면서 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노출이 잘 되느냐, 노출이 되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노출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한번 검색해 보게 되는 거고요. 노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검색까지 안 가게 되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노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요즘 아마 블로그 좀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삽니다, 글 올려주세요 이런 글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현재 네이버 로직이 계속 바뀌면서 현재 예전에 했던 블로그 방식으로 더 이상 이제 상위 노출하는 방식이 어렵다 보니 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구매하는 것도 이제 마케팅 업체들이 좀 씨가 말랐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시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사실 많은 노력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하기까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럼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블로그 하나는 홈페이지에 뭐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하죠. 제대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병원이 좋은 컨텐츠로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블로그의 파워는 놀라가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네이버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죠? 좋은 글을 노출시켜야 돼요. 좋은 글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마케팅 회사들은 어떻게든 노출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보면 거의 한 5, 60%, 50% 이상은 뭐예요? 마케팅 회사가 작업한 글이다 보니까 좋은 글이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 같은 글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런 글들을 보고 또 소비자들이 움직여서 병원을 선택할까요? 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생각하실 때 당장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중기적 그리고 1년 뒤를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뒤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블로그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제가 초반에 1, 2년 뒤에 병원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병원이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느낄 때 전략을 짜줄 때는 반드시 올바른 블로그를 하나, 제대로 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해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거는 한 네트워크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작성을 하셨어요, 글을요. 그래서 저한테 쭉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건 정말 좋은 의사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칼럼이나 좋은 콘텐츠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글을 다 누가 쓰죠? 마케팅 업체에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원장님들이 다 작성을 했어요. 원장님들이 작성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냐? 업자가 쓴 글처럼 작성을 했어요.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몇 개 넣고 사진 넣고 글 몇 개 넣고 사진 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 왜요? 제가 그걸 보고서 했던 질문입니다. 원장님이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은 이 글을 보고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원장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업자가 쓴 것 같은데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노출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요. 잘못된 얘기죠. 정말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 회사가요. 원장님이 쓴 글이라면 저는요, 당연히 원장님 칼럼을 멋지게 쓰고 원장님 사진 넣고, 오히려 의사 사진 넣고 원장님이 그 정성 들여 쓴 글이잖아요.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적어도 그 병원에 핵심적인 그 병원을 치거나 소개받은 사람이 쳐거났을 때 그런 글이 노출되면은 당연히 병원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택하고 싶은데 왜 그 귀한 가치 있는 글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개념이 없는 마케팅 회사를 만나면 그런 경우를 겪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요즘은 이제 네이버 노출의 로직이 바뀌어서 되게 중요한 게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머문 시간이 있게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글이 좋아야 되죠. 사실 본질은 글이 좋고 글이 좋으면 여기서 머물고 다음 글도 보게 되고 전 글도 보게 되죠. 당연히 그런 컨텐츠가 노출되겠죠. 근데 머문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케팅 회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0글 이상 써라. 2,000개 이상 단어를 써라. 3,000개를 써라. 근데 여러분들 컨텐츠가 안 좋은데 3,000글을 써도 그걸 보게 될까요? 금방 나가죠. 예, 금방 나가죠. 옛날에 사진 몇 장 올리고 뭐 5장 올리고 하면 그 노출에 점수 붙고 올라가니까 사진 많이 넣어라. 이런 것도 다 옛날 얘기죠. 사진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상업적인 글이구나. 그러면 머무나요? 안 머물죠. 결국 네이버가 하고 싶은 목표는 뭡니까? 좋은 글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이 가져가야 될 블로그의 목적은 또 뭐죠? 좋은 글을 노출시켜서 소비자들이 그 글을 보고서 도움이 받는 거예요. 아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 베이스에서 제대로 된 블로그를 만든다면 실패하기가 어렵다. 정말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블로그를 싹 죽였어요. 상업적인 블로그는 계속 죽기도 합니다. 막 노출됐다가 죽어서 제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죽었어요. 그럼 저 같으면 네이버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 가치 있는 거 블로그를 죽이느냐, 노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노출시킬까요? 기계가 잘못해서 죽인 블로그도 다시 사람이 파악하고 올리겠죠. 그만큼 본질에 착실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래도 그럴 경우는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출을 하고 싶어요. 노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최근에 제 친한 원장님이 고객이 노출된 글이 병원에 상위에 계속 노출된대요. 운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블로그를 작성하는 블로그 쓰는 걸 좋아하는 고객이 왔는데 그 고객이 상위 노출을 이제 글을 써준 거죠. 써줬는데 그게 이제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 고객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제 병원을 선택하게 됐고 우리 병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냐 그랬더니 고객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객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매우 열심히 찾습니다.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고객들은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엄청 폭풍 검색을 하고요. 막 커뮤니티도 찾아보고요. 블로그도 찾아보고요. 맘카페도 가보고요. 막 하면서 왜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는다는 건 뭐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못 병원을 선택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수술일수록 엄청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내 부모님이 뭔가 수술해야 돼요? 엄청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은 그만큼 더 검색을 많이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고객들이 우리 병원을 선택할 만한 뭐가 있느냐? 컨텐츠가 있냐? 두 번째 얘기예요. 노출이 되더라도 고객이 노출 찾았어요. 열심히 딱 찾았는데 그 글이 어때야 돼요? 아, 이 병원 믿고 갈 만하다. 그런 진실성이 보여야 되겠죠. 전문성도 보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일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당연히 아웃이죠, 아웃. 네.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거를 매우 빼먹고서 마케팅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왜 마케팅 회사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느냐? 이 컨텐츠 만드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고객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뭘까라는 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객 한 명이
너무 고맙다고 바카스 한 박스를 선물로 줬어요, 직원들한테. 어때요, 이 컨텐츠요?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왜요? 고객이 너무나 고마워서 바카스 선물해 준 거는, 참 진실되게 열심히 진료해 줬구나. 그러니까 고객이 그런 선물을 주겠지. 되게 중요한 이 순간과 이 찰나인데, 이런 거는 컨텐츠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컨텐츠들을 잘 담을 수 있게 보내주던지, 내부에서 그런 거 가치를 알고, 마케팅 회사한테 못할 경우는, 아니면은 내부에서 그런 컨텐츠를 잘 올리는 것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찰나찰나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많아요. 뭐 아이 환자가 왔는데 원장님 고마워요 하고 사탕 하나 주는 순간, 뭐 이런 순간들이 찰나찰나 되게 중요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요소들을 잘 직원들이 관점을 알고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컨텐츠를 정말 진실되게 제대로 만들 때, 그런 컨텐츠를 고객들이 봤을 때 반드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초이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우리 개원할 때 직원을 뽑을 때도요, 원장님이 진실을 담은 컨텐츠 하나만 잘 써주세요라고 해요. 왜냐면 대부분 그때는 병원 이름을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무 컨텐츠가 없는데 딱 원장님 그 글 컨텐츠 하나 뜰 거 아니에요, 원장님 블로그에. 그런데 그 진실된 컨텐츠를 보면요, 진짜로 재밌는 거 좋은 직원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그 글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좋은 직원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병원을 찾을 때는 어떨까요? 병원을 찾을 때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더 얘기하면, 첫째, 노출을 되는 건 중요해요. 노출하는 거는. 노출을 하는데 아까처럼 이왕이면은 본질을 잘 지켜서 고객이 노출시키면 최상이죠. 고객이 써주는 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업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컨텐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은 나올 때마다 잘 체크를 하거나 모아서 잘 노출을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된다면은 마케팅을 실패하기가 어렵죠. 최근에 한 12년 된 한 병원이 블로그를 하는데 이제 블로그를 안 한대요. 왜 안 하죠? 블로그 상업적으로 막 3개, 4개 돌리다가 그 블로그들이 다 효과가 없어졌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블로그를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영의 마인드를 알고 마케팅이 뭔지 본질을 제대로 알아서 올바른 마케팅을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어땠을까요? 그 블로그가요? 여러분들 병원을 빛나게 해주는 블로그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 경영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다시 하기도 어렵고 다시 제로가 돼 있는 거죠. 제로가 되는 마케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마케팅 회사를 만나더라도 단순히 싼 거 싸면은 반드시 비지떡이죠. 당연히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면 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그런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야죠. 그럴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 거에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를 선택하면 실패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로그가 앞으로 더 뜰지, 블로그가 질 것 같은데요,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갈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검색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검색에 대한 방식과 또 검색을 통해 선택하는 어떤 열정, 이것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직에서 선택을 한다면 이런 영역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본질을 담아서 이왕할 거면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잘 올려서요, 지금 당장의 효과도 있지만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병원이 성장하듯이 내가 만든 컨텐츠와 블로그나 내가 만든 것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서 그게 또 병원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면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최근에 너무 답답했어요. 원장님들이 그렇게 만든 블로그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거의 본질은 병원은 치료를 잘 하는 거에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블로그도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블로그를 만들고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환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우리 병원을 정말 믿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만 해보신다면요. 좋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